우연히 전설이 된 사람들.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은 대개 열정과 결단력을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마더 테레사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분야를 완벽히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전설적인 지위를 얻은 몇몇 개인들도 있습니다. 우연이나 우연의 일치로 역사에 남게 된 몇몇 인물들을 모아봤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역사상 최고의 영국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두 친구인 헨리 콘델과 존 해밍스 덕분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당시 꽤 유명했지만 주로 극작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작품 중 극히 일부만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에서 친구들에게 금조각 기념 반지를 사달라고 했지만 대신 돈과 헨리는 셰익스피어의 노트, 초고 및 원고를 모아 퍼스트 폴리오라는 컬렉션으로 1623년에 출판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스토무 야마구치. 두 개의 핵폭탄에서 모두 생존한 남자로 알려진 스토무 야마구치의 이야기는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야마구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랑에 숨어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마구치는 가족이 있는 나가사키로 돌아갔고 하루 뒤에 그곳에서도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핵무기가 초래한 심각한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야마구치는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가브릴로 프린십.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914년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암살한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가브릴로 프린십이 있습니다. 그는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암살하기 위해 구성된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차가 안전한 곳으로 가던 중 카페 근처를 지나갔고 그때 가브릴로는 대공을 쏘아 죽였습니다. 만약 그가 카페에 가지 않았다면 대공은 살아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노벨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순전히 우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수년간 실험실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실험실로 이 화합물을 옮기던 중 니트로글리세린이 칸화에 흡수되어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벨은 세계 최초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흑색 화약 폭발물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존 웨인. 가장 유명한 카우보이 배우인 존 웨인은 처음부터 이 직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축구를 그만두어야 했고 여러 가지 일을 찾던 중 폭스 스튜디오에서 낮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독 존 포드와 친구가 되었고 그의 남성적인 체격 덕분에 더 빅트레일과 스테이지 코치와 같은 큰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세계의 운명을 구한 남자로 알려진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1983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심각한 핵전쟁을 예방했습니다. 소련 공군 방어군에서 근무하던 중 그는 5개의 미국 미사일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에게 알리고 보복을 명령하게 하거나 이 통보를 잘못된 경고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다행히 러시아 위성들이 구름을 미사일로 잘못 해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1980년대 소련과 미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즉시 전쟁을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히람 빙햄. 세계의 7가지 경이 중 하나를 발견하기 전 히람 빙햄은 군인 경력이 있는 학술 탐험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 잉카 트레일을 탐험하던 중 한 농부가 그에게 마추픽추를 가리켰습니다. 11년 전부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공부했지만 이번에는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농부가 없었다면 빙햄은 마추픽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도 페루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헨리에타 렉스. 헨리에타 렉스는 1950년대 자궁 경부암으로 생명을 잃은 많은 여성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헨리에타의 세포를 채취했을 때 그녀의 세포가 불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녀의 세포는 재생하고 생존할 수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헤라세포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헤라세포는 암 및 면역학과 같은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연구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사들은 연구를 위해 헨리에타의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찰스 다윈은 항상 종교에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젊은 시절 다윈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며 학사 학위를 받고 일부 앵글리칸 신학 교육도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에 대한 집착은 로버트 피츠로이 선장이 그를 남미로의 항해에 초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선장의 초대는 거의 우연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다윈은 진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